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영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시 바닥 지지 확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2000선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내심 지켜내주겠지 그랬는데 일단은 좀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2030선까지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시장 그동안 굉장히 좀 크고 작은 악재들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그 와중에도 2000포인트 선을 계속 지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목요일 날 잠깐 좀 깨고 있다가 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2000포인트는 좀 제대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. 더군다나 뭐 2030포인트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바닥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또한 뭐 한 700포인트 선까지 바닥 정도 지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,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지난주 후반에 반등이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은 가장 좀 굉장히 좀 좋은 뉴스로는 대장주인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그리스발 뭐 추가 악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리스발 뭐 뉴스가 계속해서 주말간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다만 이 부분에서는 뭐 그리스가 더 이상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 좀 압박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뭐 미국발 금리 인상 9월부터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주말간에도 또 옐런 의장이 좀 말하기를 아무래도 올 연말 안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안감 있는 심리를 좀 부추기긴 했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발언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네. IMF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내년까지 좀 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그냥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외국인의 자금 이탈 또한 뭐 절정을 일단은 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금요일 날 그 매도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일단 주 초반에,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상황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. 수요일까지 저점을 크게 낮췄고 목요일 그렇죠. 오전까지도 거의 뭐 흔들리면서 주간 단위로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3%입니다. 그런데 그래도 금요일장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. 앞으로 저 중국 증시나 또 그리스 이슈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상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가장 큰 흐름 자체는 일단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뭐 월 초에 그렇게 왜 꼭 그렇게까지 내렸어야 됐나라는 의문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는 시장이었습니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데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가장 크게 일단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의 요소들을 좀 보면 유럽계 자금 이탈이 가장 컸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 이후에는 뭐 그리스 우려로 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해놨던 뭐 신흥국의 자금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타 외국계 자금 같은 경우도 중국, 한국, 대만 이렇게 한데 모아서 좀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로스컷이 나온 모습이 굉장히 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중국 주식을 팔면서 한국 주식도 같이 매도에 동참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이 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바닥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4,000에서 4,500선의 박스권을 그려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추세 상승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승 추세 그릴 것 하지만 뭐 바닥권에서 반등 이후에 탄력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지난주에 너무 큰 악재들을 지나갔고 그리고 또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초반도 제가 봤을 때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그리스 쪽에서 다시 좀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지 중국 쪽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뭐
추가적인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중국이 다시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그 폭은 예전만큼의 어떤 높은 수치보다는 일단 4,000에서 4,500 사이 박스권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,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뭐 확 오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탄력 반등의 탄력을 가져간 다음에 그 탄력 추세가 조금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바라보는 관점,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할 텐데, 아무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.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, 다만 뭐 지수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매수 대응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존 대장주인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추가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종목별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, 만약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둘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쪽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매기가 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화장품은 2분기 실적 자체 굉장히 좀 불안감이 많은데요.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주가도 일단 선 반영을 했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는 추가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불안한 주가의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,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쉬운 시장은 10월 달까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. 계속 뭐 악재와 뭐 호재가 계속 혼돈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, 박스권에서 뭐 박스권 하단에 왔을 경우에는 좀 매수로,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좀 매매 대응을 하신다면은, 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한테 기관이 수급이 좀 돌아오는 시점, 그리고 그런 종목군에 한해서 굉장히 좀 상승 퍼포먼스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종목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질 시점이다. 당분간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종목으로 공략을 하자,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예. 업종별로 봤을 때도 좀 차별화가 필요하고, 그러면 언급하셨던 뭐 화장품이라던가 제약 쪽으로,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가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대장주인 제약, 바이오, 또 화장품주가 추가가 좀 될 것 같고요. 또 게임주 또한 좀 좋게 보는 좀 시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성장성이 높은 주식, 기존의 좀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안 또 고전을 좀 면치 못했어요.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좀 중국의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최근에 좀 했었는데,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뭐 면세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호재를 좀 동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오늘도 어떻게 그럼 최선호주도 좀 그쪽에 입각한 종목들입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최선호주, 오늘 갖고 나온 최선호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. 다들 뭐 항상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시간 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시간 외에서 막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, 일단은 오늘 시내 면세점 이슈로 면세점 관련주를 매매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고요. 굉장히 뭐 잘 된다면 상한가로 바로 접을 것이고, 아니라면은 굉장히 고점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매매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 수혜 종목군인 화장품 쪽에서 센 흐름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LG생활건강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. 또 2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, 리포트도 한 18%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나오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뭐 화장품 주식들보다는 어느 정도 펀더멘털 면에서, 실적적인 면에서 충분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는가. 더군다나 좀 아직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. 기관과 뭐 외국인이 뭐 매도했다가 매수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, 제가 봤을 때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최선호주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일단 LG생활건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금요일장에 또 외국인들이 소폭 팔긴 했지만, 그 전까지는 꾸준히 또 연속적인 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쪽이라서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가담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. 말씀하셨다시피 면세점주 오늘장에서 상당히 또 뜨거울 가능성이 높죠. 2차 종목 수혜군인 이 화장품 쪽으로 눈여겨보셨다가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관심 최선호주죠. LG생활건강까지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. 국내 이슈 체크인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과장님. 네, 고맙습니다.